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오늘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의 물류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한 석유화학 제품의 특성상 LG화학과 GS칼텍스 등에서는 파업 여파로 공장 가동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 광양 여수 지역 등 전남 동부권 노조원 2,300여 명은 지난 24일 오전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 법안들은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여야 간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일부 현안은 지역 의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커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의 핵심 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 K칩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 등입니다. 이 중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직접 본회의에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가 5분의 3의 의결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 경북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맞물려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처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다 할지라도 상반기 중에서도 전반부에 초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상생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이른바 K칩스법은 3개월째 표류 중이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비슷한 K칩스법을 발의해 이달 중 산자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의과대학 유치특별법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 동서부권이 갈라져 보건복지위 소위 심사 통과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수확이란 결과물을 연내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고흥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동강면 오월리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오늘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긴급 방역 조치로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6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전남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올겨울 들어 장흥, 나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광주에서 1,454명, 전남에서 1,339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2,7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엿새 만의 일입니다.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내일 폐막을 앞두면서 막바지 행사가 한창입니다. 전국 24개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 사례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들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우수 정책과 문화 관광 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입니다. 부스를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경기권의 유명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포스트잇에 소원 메시지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학생에게 어느새 수도권은 한 번쯤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되게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많이 가보고 싶은 도시예요. 지역의 우수 콘텐츠들이 한자리에 모인 로컬 콘텐츠 페스타 현장의 모습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기업 24개 곳이 홍보 부스를 세우고 지역별 우수 문화 관광 홍보 정책 콘텐츠의 소개에 나섰습니다. 노인 인구가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주로 혼자 사시는 분, 장애인 위주로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 대구, 전남 등 다양한 지역의 최신 관광 상품과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젊은 방문객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팜플렛이나 뭐 관광 지도라든지 뭐 그 지역에서 유명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각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컨퍼런스와 특별 강연도 잇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막 첫날 노관규 순천시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폐막식이 진행되는 내일 오전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5대 콘텐츠를 주제로 생방송 강연에 나섭니다. 폐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로컬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별 우수 지자체 선정과 시상식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 구축된 교육연구용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터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178위에 등재됐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지스트 컴퓨터가 1초에 3,000조 번 이상 연산이 가능한 3.18 페타플롭스를 기록해 세계 랭킹 178위에 올랐습니다. 과기부와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를 위해 지스트에 140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광주역 뒤쪽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를 광주시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창업벨트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초 부지 매입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700억 원을 투입해 복합 허브센터와 기업 혁신 성장센터 등 창업 지원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주역 건물 뒤쪽 부지인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4,000제곱미터로 코레일과 국토부가 나눠 소유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1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5.18 단체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왜곡된 발언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성명을 내고 5.18 추모 승화 공간에는 이미 유공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며 왜 명단 공개를 쉬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5.18 단체가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한 홍 시장의 5.18 묘역 참배를 반대하자 홍 시장은 묘역 참배 등 예정된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됐으나 금호타이어 작업 현장에 파견돼 일해왔는데 지난 2017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양시 한 주택에서 술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며 함께 살던 어머니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